교수도 은퇴하면 평범한 노인? 66세 이후 예상치 못한 현실.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도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그동안 열심히 일했고 성과도 냈으니 은퇴 후엔 평온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은퇴 시기가 되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 다르고 낯선 현실에 당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오늘은 대학 교수라는 겉보기에 안정되고 존경받는 직업이라 여겨졌던 분이 퇴직한 뒤에 겪은 일들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교수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도 인정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년퇴임 후에는 나도 결국은 평범한 노인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역할도 지위도 빛이 바래는 걸 피부로 느낀다고 해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한 개인이 현역에서 물러나면 주변 환경도 대인관계도 크게 달라집니다. 매일 함께하던 동료들이 흩어지고 할 일 없이는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죠.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들은 생생한 실제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왜 은퇴 이후의 삶을 더 일찍 준비하고 고민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교단에 있을 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떠나니 아쉽기만 해요. 첫 번째 사례는 30년 넘게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오던 A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A 교수님은 문학 분야에서 나름 저명하신 분이라 매 학기 강의 때마다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학장회의,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등 늘 바쁘게 살았고 해외 학회에서 강연 요청이 오면 비행기를 타고 바로 떠날 정도로 활발하게 활동해 오셨어요. 그런데 66세 정년퇴임이 가까워지자 조금씩 불안이 찾아왔대요. 처음에는 드디어 학교 바깥 생활을 즐길 수 있겠다 라며 기대도 했지만 정작 퇴임을 하고 나니 하루가 너무 길더랍니다. 강의 준비와 학생 면담으로 촘촘히 채워졌던 삶이 한 번에 사라지니 갑자기 어디서부터 무얼 해야 할지 막막해졌다는 거죠. 주변에서도 한두 달은 교수님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하면서 자주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2달, 3달이 지나자 연락이 뜸해졌죠. 같이 일하던 동료 교수들도 신학기가 시작되면 바빠서 연락할 여유가 없거든요. 자연스럽게 나는 여전히 연구자이자 선생이야 라고 생각하던 그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래요. A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교단에 서 있을 때는 명함도 필요 없었지. 그냥 A 교수 하면 다 알아줬으니까. 하지만 이젠 학교를 떠나고 나니 원로 교수님 정도로 불리긴 하는데 그 말이 왜 이렇게 서글픈지 모르겠어. 원로 교수라니 그냥 한물간 사람 취급인가 싶기도 하고 생각보다 마음이 허전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수라는 타이틀이 주는 사회적 인정이 한순간에 줄어드는 걸 목격했죠. 사실 내심 교수님이면 뭐가 달라도 다르겠지라는 선입견이 있었는데 은퇴는 그 누구라도 똑같이 사회적인 자리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연금이 있으니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써보니 빠듯하더라고요. 두 번째 사례는 67세 B 교수님의 경험담입니다. B 교수님은 공대 교수 출신이었고 한때 정부 프로젝트도 여러 건 따낼 정도로 재원으로 통하셨대요. 그래서 퇴직금과 연금도 꽤 두둑하게 나올 거라 믿고 계셨죠. 주위에서도 공무원 연금보다도 대학 교수 연금이 더 짭짤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부러워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 후 1년쯤 지나자 B 교수님에게서 연금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월생활비가 빠듯해요 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가정경제란 게 교수님이라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자녀 유학 비용에, 결혼자금에, 본인도 차 바꾸고 집 리모델링 하면서 한순간에 목돈이 크게 빠져나갔고 이제는 월수입이 많이 줄다 보니 어느 정도 긴축 생활이 불가피해진 거죠. 사실 B 교수님은 내가 그동안 연구비도 많이 받았고 강의료도 꽤 높았는데 이제 와서 아등바등 살게 될 줄 몰랐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하셨어요. 은퇴 전에는 조금 더 건실하게 준비했어야 했는데 나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막연한 자신감에 미리 재무 설계를 체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게 후회로 남는다고 하셨어요.
특히 집안일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마다 정말 곤란하다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연금이라는 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니까 안심할 줄 알았는데 요즘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왜 이렇게 많은지. 부모님 병원비, 손주 용돈, 명절마다 자식들 챙기는 비용 계산해 보니까 결국 적자더라고. 이걸 들으니 내가 은퇴를 하면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게 될까? 나도 미리 시뮬레이션을 해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도 은퇴 전에 미리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자녀 문제나 의료비 같은 돌발 변수를 고려해서 재무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 같은 불안은 줄어들었겠죠. 3. 의미 있는 노후를 살고 싶었는데 이젠 몸이 안 따라줘요. 세 번째 사례는 좀 더 마음이 짠한 이야기예요. 70세가 된 C 교수님은 정년 이후에도 학교에서 초빙 교수 형태로 조금 더 강의를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장시간 서 있는 일이 힘들어졌고 결국 몇 달 만에 강의를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C 교수님이 은퇴하기 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나는 평생 배우고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였거든요. 그래서 여건만 되면 노인대학이나 문화센터 같은 데서 무료 강의를 해보려고 했대요. 그런데 막상 몸이 회복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회복되더라도 예전처럼 에너지가 넘치지 않으니 사회공헌 활동이 쉽지 않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말고는 없는데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강의나 봉사활동을 찾아봐야 하나 싶어. 근데 그런 자리를 어떻게 알아보지? 그리고 이 나이에 내가 누굴 가르치겠다고라며 본인이 의기소침해지셨대요. 예전에는 스스로가 정말 유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나이 들면 누구나 조금씩 쇠퇴하기 마련이라는 걸 몸소 느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분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려고 나름 노력 중이신데요. 전문 분야와 관련된 온라인 강좌, 플랫폼에서 오픈 강의를 해볼까 고민도 하고 SNS를 통해서라도 짧은 글과 함께 지식을 공유해볼까 모색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몸이 아프더라도 자신의 학문적 열정과 경력을 이어나가고 싶으신 거죠. C 교수님이 정년퇴임 뒤에 내 삶도 예전처럼 무대 위에서 계속 반짝일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 내 몸이 내 마음과 경쟁이 안 되더라고. 은퇴 준비는 돈이나 일자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건강, 내 마음가짐까지 모두 다 생각해야 하더라고. 라고 하시는데 정말 뼈아픈 조언이었어요. 마무리하며 이렇듯 3명의 교수님 사례를 보면서 교수님도 결국 똑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학력, 고소득, 그리고 사회적 존경을 받았던 자리에 있었어도 은퇴 후의 삶은 새로운 과제 그 자체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은퇴 이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환경과 상황이 다르겠지만 아래 몇 가지 포인트는 최소한 미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무계획연금, 저축, 투자, 자산 분배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할 방안 마련하기. 건강관리 일할 땐 몰라도 막상 은퇴하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퇴직 후에 건강관리를 시작하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좋은 습관과 규칙적인 검진이 필수죠.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 직장이나 연구실이라는 틀이 사라지면 인간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같이 취미 활동을 할 친구나 동료를 미리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자아 정체성 찾기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싶은 사람인가? 이 질문을 은퇴 후에 갑자기 고민하기보단 현역 때부터 다양한 취미나 관심사를 발견해보는 게 좋습니다. 작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마련 큰 돈이 되는 일은 아닐지라도 봉사나 개인 창작, 공부 모임 등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해보면 훨씬 삶이 윤택해집니다. 결국 은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오게 마련이고 누구나 늙습니다. 하지만 이 자연스러운 과정이 비참하다고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시기를 앞두고 막연하게 나는 좀 다를 거야.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넘기면 은퇴 후에 멘붕이 오는 건 시간 문제죠. 교수로서의 멋진 커리어도 은퇴 이후의 삶을 자동으로 보장해주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높이 올라간 자리일수록 추락했을 때 충격이 더 크다라는 말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다면 또는 은퇴를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 속 교수님들의 사례를 거울 삼아 조금 더 냉정하고 치밀하게 그리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은퇴는 시작이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기회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부디 함께 고민해서 은퇴 후에도 보다 풍요롭고 나다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